팬데믹으로 유동성이 공급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산되며 공급망이 축소되자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건설업계는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철근 가격이 급등했고 화물연대가 파업하자 시멘트 공급은 상당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정부는 시멘트 운송을 개시하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고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주 신도시간제가 소규모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되자 현장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건설사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해야 했고 또다시 원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400만 원이었던 평당 공사비는 700만 원으로 뛰었고 프리미엄 아파트는 무려 10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공사계약에는 보통 공사비 조정 조항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가 변동될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실착공 이후의 공사비 증액을 배제하는 특약을 둡니다. 그런데 최근 이 특약을 무효로 본 최초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건설사가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도 건설사가 요구하는 대로 공사비를 무조건 올려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선정 우수 변호사, 재건축, 재개발 전문 변호사가 쉽게 설명하는 채널 부동산법 연구소입니다. 이번에는 안 올린다 했잖아요. 더는 못 올려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동성이 공급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산되자 공급망이 축소되고 물가는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2022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41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 연준은 빅스텝을 넘어 4차례 자이언트 스텝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0%의 초저금리는 1년이 채 안 돼 4.5%까지 인상됐고 한국도 3.2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로 환율은 급등했고 기업들은 달러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건설 현장은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철근 가격이 급등했고 안전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 요구로 화물연대가 파업하자 시멘트 공급이 심각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화물노동자에게 시멘트 운송을 개시하라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고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심지어 주 신도시간제가 소규모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되며 건설 현장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울먹여 자먹기로 건설사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근로자를 추가 고용했고 또다시 원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2020년 400만 원대였던 공사비는 700만 원으로 뛰었고 고급 아파트는 무려 1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2024년 초 서초구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는 조합이 평당 공사비를 900만 원까지 제시했지만 건설사들이 참여를 거려 결국 유찰되었다고 합니다. 한때 시공사 선정에 치열하던 건설사들을 모시기 위해 조합들은 오히려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기존 계약입니다. 2020년까지 시공사들은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시공자로 선정되면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도급 계약에는 보통 ES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가 변동될 경우 공사비를 조정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발주자는 종종 이 조항을 배제하거나 실착공 이후에는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조건을 붙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시설을 짓던 A 현장이 대표적입니다. 2007년 LH는 입찰에서 고정불변 계약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건설사도 이를 수용하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오르면서 가스터빈 등의 자재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건설사는 공사비 조정을 요청했지만 LH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2010년에 시작된 소송은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가 될 수 없고 형평에 반하고 부당한 불이익이 인정되어야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발주자는 특약을 근거로 공사비 인상을 거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다음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설계 변경,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 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규정은 대법원 판결 사례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바뀐 법령에도 전원합의체는 여전히 보수적 결론을 내리자 일선 법원도 해당 조항을 거의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공사비가 치솟자 건설업계는 이 조항을 활용해 물가변동 배제 특약 무효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협회에 질의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회신을 했습니다. 최근 부산고등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를 직접 적용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부산비교회는 2020년 7월 증축 공사를 발주하며 공사금액 증액은 불가 라는 특약을 요구했고 건설사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후 주차타워 공사가 지연되자 교회는 착공 연기를 요청했고 건설사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8개월 뒤 철근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르자 건설사는 특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고법은 교회의 요청으로 착공이 늦어졌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도급 금액을 전혀 조정하지 못한 것은 시공사에게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을 최초로 인정한 케이스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교회의 귀책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화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태도 변화로 건설업계는 이 판례를 적극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건설 현장에서 공문을 통해
해당 판례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T의 판교신 사업 공사에서도 공사비 171억이 문제되며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도 특약의 효력이 쟁점이 됐습니다. 두 차례 조정에도 결렬되었고 조만간 제1심 판결에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 거래에도 부당특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건설사들은 공사비 급등의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유동성 공급,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산, 공급망 축소의 대외 변수와 화물연대 총파업, 주신 2시간제 확대 시행 등 대내 변수로 공사비는 급등했다. 둘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취지에 따라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다. 셋째, 공사비 증가의 발주자에게 주된 귀책이 있다면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지 않으면 영상을 다시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영상 내용을 찾아봐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영상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부동산범연구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동명 주제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